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버티기로 했습니다. 힘들 때 다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겠고 나 자신도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게 원동력이라면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관심이 없었냐면 한 430명 중에 223등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는 한 212등? 그러니까 한 반타작 정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중학교 1학년 첫 짝꿍이자 제 눈에는 정말 전지현 같은 친구였는데 알고 보니 공부도 엄청 잘한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이제 좋아하는 입장이면 이 정도 수준을 맞춰야겠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적어도 3, 4주 전부터는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하자. 그렇게 1시간씩 공부하다 보니까 성적이 안 했다가 하니까 성적이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때 430명 중에 105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부모님한테 보여드렸어요. 어머님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좀 아직까지 기억할 정도로 크게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원동력이라면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이제 전교생이 한 300명 정도 있다고 하면은 저는 한 200등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되는 필요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으면은 30분도 집중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공부 안 되면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부모님께 하소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부모님께서는 너가 이 시간에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한테 책을 주셨어요. 고승덕님의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과 홍정욱님의 7막 7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책을 보니까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나도 저분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다가 또 집중이 안 되는 순간이 와요. 30분에서 50분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공부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상태로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버티기로 했습니다. 항상 힘들 때마다 그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생각을 하고 버티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순간만 버티자. 어차피 내가 3년 정도만 더 공부하면 이제 공부를 그만할 수도 있는데 3년만 정말 죽어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공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소리를 많이들 듣잖아요. 너가 3년 후에 성공한 모습을 생각을 해봐라.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한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이. 왜냐하면 3년 후에 제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저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의 스토리 책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멋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정말로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사실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사소한 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반에서 30등을 하다가 공부를 조금 했더니 25등까지 올라가고 20등이 올라가면서 점차 조금씩 성적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도 그거를 인정해주기 시작하고 또 저희 부모님이 특히 너무나 기뻐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30분 동안 공부하고 힘들 때 다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보다 더 성적이 좋아지면은 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겠고 나 자신도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저한테 큰 동기였고 그 동기를 기회로 삼아서 저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결코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이랑 노력 속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하느냐도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는 주변에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뭘로 공부하고 또는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게 생겼을 때 그 친구들한테 가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 속에서 제 스스로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성찰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었고 변리사 수험 공부할 때는 친구들의 논리도 들어보고 다른 친구도 어떻게 외웠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피드백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어떤 점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짜투리 시간에 굉장히 공부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뭐 오고 가며 이동할 때, 밥 먹을 때, 또 버스 안에서 이제 학원 가는 길에 버스를 탈 때 그 짧은 순간만 공부하면 된다는 안도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은 야자 시간에 야자 공부를 하다가 너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버스 정류장을 가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착지까지 계속 버스 안에서만 공부를 했어요. 그 다시 돌아올 때도 그 똑같은 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1시간 넘게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이제 버스 안에서의 소음이나 이런 게 저한테 잘 맞았는지 공부가 굉장히 잘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정말 의지만으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힘든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나마 효율적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항상 알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언제 어떤 기분으로 공부를 하고 언제 공부가 잘 되며 어떤 장소에서 어떤 걸 하고 있을 때 공부가 잘 되는지. 중간중간 휴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약간 좀 극단적으로 했는데 좀 공부를 하다가 그날 아닌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닫고 짐 챙겨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그만큼 목표의식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날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자기한테 과부하가 온다고 느꼈을 때 쉬어주는 타이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습관이라기보다는 제 가치관으로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제 스스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도 그 다음 공부를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자기 전에 내일 일어나면 어떤 공부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했지? 이걸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라는 거를 끊임없이 제 스스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안 되면 플래너나 이렇게 메모 적으면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아니면 이렇게 되신다면 끊임없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또는 앞으로 해야 될 공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도 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는 주의였고, 다만 저희 부모님께서 노력하셨던 거는 제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끔 많은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정말 많이 사주셨어요. 공부법 관련된 책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사회, 예술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책을 주셨고, 읽으라는 말을 따로 하진 않았지만 책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한 권씩 읽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게 멋있는지를 알게 되고 공부하는 것도 멋있는 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스스로 제가 가야 할 길을 찾게끔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는 공부 스타일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엄청 존중을 하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제가 이과, 문과에서 이과를 선택하든 대학교에서 뭐 한양대를 선택해서 거기서 과를 기계공학과를 선택하든, 그리고 뭐 갑자기 대학원이나 뭐 회사가 아니라 변리사 공부를 준비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도 그렇고 제 진로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존중해주고 응원해주고 하셨거든요. 그런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1시간, 중학교 2학년 때는 2시간, 중3 때는 3시간 이렇게, 그러면서 성적도 이렇게 단번에 그 213등에서 단번에 1등이 된 게 아니라 꾸준히 올랐었거든요. 마지막 졸업할 때는 30등이 될 정도로. 단번에 중하위권 하던 친구가 최상위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점진적으로 학습량도 그렇고 뭐 성적도 그렇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작은 성취들을 쌓아가면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거죠. 욕심 안 내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제 방에는 항상 책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기억나는 게 명심보감을 정말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 좀 더 내가 어떤 식으로 사는 게 좋을지, 어떤 게 미덕인지, 어떤 게 멋있는지를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 책을 읽었던 경험이 지금의 제 자신이 정말 제 자신한테 대견스럽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줬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매번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데 그때마다 옳은 방향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아이들의 올바로 자랄 수 있고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많이 읽게 해주세요.